네, 오늘 수업을 좀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은 이제 그 혼혈인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결혼 이주 여성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과 이제 한국 남성 사이에서 또 태어난 그런 아이들이 이제 혼혈인이 될 수가 있고 그 밖에도 이제 뭐 지금 그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한국 여성과 이제 혼인을 해서 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결국 이제 혼혈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일단은 뭐 명칭부터가 사실은 좀 뭐 그 명칭 자체가 벌써 약간 그 비하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혼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건데 글쎄 뭐 그냥 객관적으로만 보면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도 뭐 피가 섞이지 않고는 태어날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다 혼혈인인데 아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 아마 특정한 그 인종을 전제로 해서 그 인종과 이제 섞이게 되면 그걸 아마 이제 우리가 혼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관념들이 있고 그런 이제 한국 민족과 이제 섞이게 되면 아마 이제 그때 혼혈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 국적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국적을 가진 이 한국 혈통의 사람과 뭐 한국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경우에 그걸 우리가 혼혈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이제 국적 개념이 아니라 이제 민족 내지는 인종 개념을 가지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이제 결혼을 통해서 자녀가 출생된 경우에 우리가 이제 혼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벌써 어떤 구별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혈통, 하나의 혈통이 존재하고 그 혈통과 이제 섞이게 되었을 때 거기서 태어난 이 자녀들을 우리가 이제 혼혈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많은 분들 가운데는 이 명칭 자체도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또 미혼모와 마찬가지로 일상적으로 일단은 이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어떤 특정 집단을 이제 지칭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은 뭐 대부분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가진 뭐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한국 사람과 외국인 사이에 이제 그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 특히 이제 국적이 다른 그런 이제 국제 결혼 가운데서도 인종적으로 기반이 다른 그와 같은 그 남녀 사이에 이제 태어난 그런 아이들을 이제 사람들을 부를 때 이제 혼혈인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혼혈인이라는 말 대신에 혼혈아라고 하는 말도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혈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동을 지칭하는 말인데 혼혈인들은 뭐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된 후에도 혼혈아라고 하는 지칭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혼혈인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우리가 이 편견이 많이 있어서 성숙한 어떤 독자적인 인간으로서 대우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미성숙한 존재로서 그냥 아동에 묶어두는 그런 그 인식을 가지고 혼혈아라고 하는 표현을 또 자주 쓰는 것 같은데 뭐 혼혈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어쨌든 혼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도 혼혈인이 아니라 이제 혼혈아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도 이들에 대한 그 편견과 어떤 차별이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듯이 이 국제 결혼의 그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뭐 대체로 1년에 대한민국에서 결혼하는 커플이 약 뭐 30만이 되는 것 같아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대략 30만 건 정도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 중에 뭐 한 10% 정도가 이제 외국인과의 혼인이죠. 약 3만 건 정도가 외국인과의 결혼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 남성 또는 한국 여성과 이제 외국인이 혼인하는 그런 게 약 10%, 3만 건 정도이고, 그 중에서 사실은 이제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 여성의 비율이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결혼 이주 여성에서도 봤듯이 3분의 2를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이제 국제 결혼 중에서도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혼인이라고 볼 수 있고, 뭐 특히 이제 우리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 사이의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여기서 말하는 외국 여성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주로 이제 제3세계의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죠. 어쨌든 뭐 30만 건이 되는, 평균 30만 건이 되는 결혼 건이 그 커플들 중에 한 3만 건이 이제 그 외국인과의 결혼이고, 그 중에 이제 또 2만 건 이상은 또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 그 중에서도 제3세계의 여성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밖에도 이제 한국 여성과 이제 외국인 남성 사이에서도 이제 많은 비중 3분의 1 이상이 되는데, 사실 이제 혼혈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주로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은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군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주로 이제 미국 병사와 한국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주로 이제 혼혈인 문제를 제기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도표에서는 결국은 주로 혼혈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사이의 문제였는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는 그 경향이 좀 바뀌면서 이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에 또 태어난 이 혼혈인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시기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그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50년대 이후에 혼혈인 문제는 주로 미군 병사와 한국인 여성, 주로 이제 한국인 여성들도 주로 이제 그 기지촌이라고 부르는 그 미국인 병사들이 머물렀던 그런 지역의 여성들 사이에 이제 태어났던 혼혈인들이 이제 50년대, 60년대 이제 그 전반적으로 그때 이제 미국도 이제 결국 그 혼혈인들에 대한 그 일종의 뭐 도덕적 책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책임을 이제 인식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국 병사와 한국 여성 사이에 태어났던 소위 이제 그 이 혼혈인들을 대거 이제 그 입양한 그런 그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한 획을 이제 한 선을 이제 긋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이 한국 농촌 남성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면서 이제 외국인 여성들과 결혼하면서 이제 그때 태어난 또 이 혼혈인들이, 새로운 혼혈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다시 하나의 어떤 그 시대 구문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의 문제에서도 봤듯이 결국 지금 이제 현재는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 건수가 이제 더 많죠. 그러니까 국제 결혼 가운데서도 결국 이제 그 농촌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내지는 그 농업이라든지 그런 이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비율과 또 제3세계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그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이고, 그 중에서도 한국 남성의 그 거주지나 직업을 본다라고 한다면 농촌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상대방인 여성의 비율도 추로는 제3세계, 그 중에서도 동남아시아의
여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인종적으로 물론 이제 아시안이지만은 피부색도 다르고 외모도 많이 다른 이제 그 사람들과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에도 이제 외모적으로 뭔가 차이가 이제 드러나는 차이가 드러날 가능성들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혈인들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물론 이제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더 사실은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은 뭐 삼국 시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만 해도 벌써 그때부터 외국과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은 그 국제 결혼이 뭐 결혼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외국인과의 교류가 없지 않는 한 사실은 이런 그 혼혈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발생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50년대 정도까지 갈 문제가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전으로 올라가더라도 과연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이 안에서만 과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것인가? 그거는 이제 뭐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역사적인 문헌들을 쭉 보면 사실은 뭐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과의 교류가 있었고 또 우리는 뭐 그런 말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수백 번의 외침을 받고서도 살아남은 민족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수백 번의 외침 가운데서 우리가 순수 혈통을 지켜낼 수 있었겠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면 사실은 단일 민족 내지는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화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은.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정서를 지배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는 그 단일 민족이다. 민족이 하나이고 혈통이 하나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이 혈통적으로 섞이지 않은 이런 그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식과 정서를 상당히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길고 긴 역사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혼혈인의 문제를 전면에 이제 부각시켰던 부분은 결국은 그 한국 전쟁이었던 것 같고 그 한국 전쟁에 이제 결국 미군 병사들 뭐 미군 병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 병사들이겠지만 주로는 이제 미군 병사들이 우리와 완전히 이제 외모와 어떤 피부색이 다른 그런 이제 그 미군 병사들이 들어와서 한국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서 이런 혼혈인 문제를 이제 적극적으로 제기를 했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때 태어난 분들이 지금도 이제 존재하고 또 미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줄곧 한국에 있어 왔기 때문에 여전히 그 미군과 한국인 여성들 사이에 태어났던 그 혼혈인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 이제 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런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농촌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에 태어난 이제 혼혈인까지 이제 섞이면서 이제 그 뭐 아까 봤듯이 통계에서 봤듯이 이제는 뭐 농촌에 가보면 사실은 한국 여성과 결혼한 남성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그 남성들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뭐 다 결국 이제 우리가 혼혈인이라고 이제 불러야 되는데 과연 이제 이런 그러니까 단일 민족과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 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한국 사람 그러니까 이 민족이 같은 그 사람들끼리 안에서 태어난 결혼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만을 우리가 이제 정상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일반적이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그 이외의 이제 그 결혼이라든지 그 이외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비정상적이다, 또 내지는 심지어 열등하다, 이제 이런 판단이 우리 안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긴 다른데 결국 이제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그 터전이 삶의 터전이 한국이고 이제 한국 사람들과 같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언어나 문화는 결국 이제 한국 문화에 이제 익숙해서 살아가는데 단지 이 뿌리가 좀 다르다는 이유로 과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이게 정당한 것인가, 이런 물음들을 이제 우리가 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바로 이제 이것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인종주의죠. 인종주의. 사실 우리도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나가 보면 사실 인종적으로는 소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에이시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뭐 백인들하고 또 비교해 보면 백인들 입장에서는 뭐 또 피부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만약 그랬을 때 그들이 우리를 다르게 이제 열등하게 취급한 경우에는 그건 상당히 이제 우리가 불쾌하죠. 제가 옛날에 그 미국에서 잠깐 살 때 보니까 거기는 그 백인들 중에서도 또 서열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앵글로 섹슨 또 그 계통하고 또 히스패닉하고는 또 구별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끼리도 약간 구별을 짓고 또 히스패닉과 흑인 사이에도 약간 구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는 한 4등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백인 그중 뭐 히스패닉 흑인 밑에가 아시아인 같은데 우리는 또 그들을 또 무시하잖아요. 같이 뭐 백인이라고 무시하나요? 그리고 뭐 히스패닉도 같이 보니까 우리보다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걔네들이 우리 무시할 때는 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상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피부색이 다르다, 인종이 다르다, 뭐 문화나 언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지 못했을 때는 그 차이에 근거해서 이제 결국 차등 대우를 하게 될 때 문제가 비로소 이제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밖에 나가 보면 사실 황인이라고 하는 게 이 노란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흰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사실 또 이렇게 열등한 취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안에서는 또 이 까만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편견이 우리 안에도 존재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혼혈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인종주의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인종주의, 그러니까 피부색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인종적으로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의식의 문제이죠. 그리고 그 저변에는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단일 민족 내지는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 뭐 그것이 환상일 수도 있고 뭐 사실은 그거는 뭐 사실은 뭐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데, 바로 그런 것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뭐 단순히 단일 민족 순수 혈통을 넘어서 우리만이 말하자면 뭔가 좀 더 나은 어떤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결국 다른 인종들을 바라보는. 근데 이제 우리 안에도 이제 그런 이중적인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까 이제 그림에서 봤듯이 우리가 이제 백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과 흑인이라든지 아시안 좀 피부가 어두운 이 아시안과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 사이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좀 차별 의식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니엘 헨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이런 친구들한테는 우리가 굉장히 또
열광하면서 또 피부가 좀 까만 혼혈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열등하게 바라보는 이중적 잣대를 또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것이 인종주의죠. 인종주의. 인종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고 다르게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인종주의의 문제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 아닌가. 근데 이제 인종주의의 폐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은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인종과 피부색에 따라서 구분짓고 능력을 또 구분짓고 결국 이제 차등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일상생활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용이나 무슨 입학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고 또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또 자녀가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물림되는 그와 같은 이제 악순환이 계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봤던 그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들도 보면은 사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제 차별을 받죠. 태어나면 이제 피부색이 다르니까 다른 취급을 받게 되고 자라면서도 이제 결국 다수의 이 아이들과는 다른 그런 외모를 가지게 됨으로써 차별을 받게 되고 정상적인 이제 학교 생활을 못하게 되면 결국 이제 직장을 못 얻게 되고 그러면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굉장히 이제 그 어려운 그런 이제 직장들 수입이 굉장히 그 낮은 직종에 이제 종사하거나 뭐 이제 주로 뭐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일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빈곤이라는 문제에 처하고 결국 그 사람들이 낳은 자녀들도 결국 이제 또 빈곤에 처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악순환. 그러니까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죽을 때까지 전생애적인 차별을 받는 그런 문제가 혼혈인들에게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바로 그 가혹성이 대단히 이제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어느 한 시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뭐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건데 태어났고 그리고 그 무슨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피부색과 용모가 다르다는 것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합리적 이유도 없고 그것이 결국은 뭐 바꿀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뭐 피부색을 바꿀 수도 없고 용모는 뭐 성형을 하면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이제 가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혹하다. 바꿀 수도 없는 그리고 합리적 근거도 없는 이런 그 이유를 가지고 이제 차별을 하게 되면 이제 아주 심각한 그런 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인종주의 폐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역사적으로 봐왔어요. 그러니까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결국 인종주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대학살하는 이런 그 역사적인 사례들 또 미국에서 보면은 백인들이 흑인들에 대해서 가지는 내지는 뭐 원래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칫 이거는 이제 인종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죠. 갈등을. 그래서 결국은 큰 뭐 전쟁이라든지 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어찌 보면은 우리는 뭐 한국 전쟁 이후에 일면 경험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한국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들, 결혼 이주 여성들과 이제 결혼하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엄청난 숫자를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방치했다가는 자칫 우리도 큰 인종적인 그런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종주의의 문제. 이거는 속히 극복돼야 될 문제이고 어쨌든 피부색이나
이런 인종을 이유로 한 편견과 차별이라고 하는 것들을 극복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혼혈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그 병역법상에 이 군대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군대는 남자들만 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학생들은 잘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뭐 신체 등급에 따라서 뭐 현역에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익 요원이 되기도 하고 이제 제2 국민역 그러니까 이제 전시에만 동원되는 이런 그 병역 의무를 지기도 하고 이제 뭐 경우에 따라 이제 면제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혼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2 국민역 편입이 되죠. 그러니까 전시에만 이제 그 군대에 갈 수 있도록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뭐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는 군대를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상 면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혼혈인들에 대해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들에 대해서는 제2 국민역으로 편입을 시켜서 사실상 군대를 안 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이제 뭐 고아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력이 뭐 아주 뭐 최저 수준도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지금 뭐 탈북자 그러니까 탈북 주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군대를 안 간다라든지 뭐 그런 그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군대 안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군대에 대한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결국 군대라고 하는 것들은 좋은 면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군대를 그러니까 사실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그만큼 정상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군대를 안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비정상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는 거. 물론 이제 이 가운데서는 뭐 내가 비정상이라고 평가를 받더라도 군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법적으로 보면 어쨌든 뭔가 어쨌든 병역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군대에서 빼주는 거기 때문에 혼혈인에게 병역을 면제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야 뭐 군대 안 가는데 이거는 일종의 혜택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군대에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차별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본인이 원하면 이제 갈 수 있도록 어쨌든 조치를 취하고 있죠. 근데 이제 뭐 사실은 본인이 원하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무조건 가도록 하는 것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혼혈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또 그런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가 군대에 가겠다 이런 결정을 사실 내리기도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른 남성들과는 달리 의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일종의 이제 혼혈인에 대한 이거는 이제 일종의 차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군대 안 가는 건데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군대가 가지는 그 의미, 그죠? 병역이 가지는 의미에 비춰볼 때는 물론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여성을 군대 안 간다라고 해서 여성이 비정상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법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했고 일단 여성은 다 군대 안 가는 걸로 했고 그건 뭐 이제 체력적인 요소라든지 뭐 여성이 가지는 모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요소이고 어쨌든 남성들 가운데서도 군대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을 구분해 놨는데 안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병역 의무의 이행에 문제가 있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혼혈인을 굳이 군대에 안 가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사실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단지 피부색과 용모가 다를 뿐인데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인종주의적인 관점에서 혼혈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기는 하지만 단지 그것만 가지고 혼혈인들에게 군대를 말하자면 안 가도 된다라고 구분 지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글쎄 뭐 장애인의 경우에는 뭐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학력이 정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또 그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어떤 지식이라든지 지능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이겠지만은 내지는 뭐 탈북 주민 같은 경우에도 뭐 국가 안보를 고려해서 그렇다라고 치지만 혼혈인들의 경우에는 뭐 굳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떤 장애가 될 만한 사실은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완전히 빼주거나 지금은 이제 선택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혹여 우리 안에 있는 그 혼혈인에 대한 편견의 어떤 그런 표현인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선택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혼혈인들의 어머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될 텐데 바로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의 문제는 지난 시간에 봤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죠. 그래서 뭐 그 어머니도 이제 차별을 받고 그 어머니의 이제 자녀로서 태어났다는 것 이유만으로도 또 차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이고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순수혈통이라든지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환상에 가까운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버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뭐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내가 한국 사람인지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아요? 자기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면 나 한국 사람 같지 않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카락을 만져보면서 내 머리카락을 보니까 이건 전형적인 한국 사람 머리가 아닌가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이제 그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순수혈통이나 단일민족에 대한 의식을 깨고 사실은 혼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이제 버려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요즘은 이 다문화라는 말을 또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다문화. 사실은 그렇죠. 문화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인종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심지어 이제 국적이 다를 수도 있고 이제 문화가 다른 거죠. 언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다문화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고 다문화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그 가족들을 국제 결혼한 가족들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다문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용어 같은데 좋은 용어.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정 이런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용어인 것 같은데 자칫 이 용어도 결국 그러면 다문화 가정이 있으면 무슨 단일문화 가정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이런 개념들을 안 쓰는 게 맞죠. 사실은 그냥 가정이 있는 것이지 뭐 굳이 거기 안에서 또 뭐 그걸 국적이나 인종이나 문화에 따라서 구분해서 뭐 다문화 가정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제 구분인데 어쨌든 뭐 혼혈이라든지 이제 그런 말들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좀 이런 용어 자체가 없는 게 낫죠. 사실은 없는 게 난데 그러나 이제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가 필요한 것 같고 가능하면 이제 중립적인 용어를 쓰기 위해서 다문화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정신은 뭐 맞는 것 같아요. 다양성, 그러니까 민족적, 인종적 또는 국가 내지는 그런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문화 가정에서 굳이 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한국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건 굉장히 이제 큰 폭력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폭력, 그렇죠? 문화를 바꿔라, 언어를 바꿔라 이런 거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를 언어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한국 문화,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또 살아가기 위해서 한국 문화를 체득하는 건 괜찮지만 완전히 버리고 너네가 우리 편으로 와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강요이고 폭력이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다문화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개념인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의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뭐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사회 자체가 사실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제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 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문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전통 문화, 어떤 민족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게 우리가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기본에는 문화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깔려져 있는 것이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왜 우리가 한국 영화를 특별히 그 배려를 해주는가? 외국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왜 한국 영화를 반드시 쿼터를 두어서 사용하도록 하는가? 그게 이제 영화에는 문화가 들어가 있고 그런 이제 문화의 정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족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또 우리보다 좀 더 강한 어떤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로부터 들어오는 문화에 대해서는 또 우리의 문화를 또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또 우리보다 또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어떤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온 사람들의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 자체가 하나로 흘러가지 않도록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있는 것이고 또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로서의 문화와 전통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정체성 때문에 또 타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보다 어쨌든 우리의 정체성을 침해하려고 하는 외부적인 세력으로부터는 우리 정체성을 또 보존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정체성을 아무리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결국은 이런 문화적,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결국은 이 인종주의를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그 명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또 하나 되어가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 살아가야 될 그런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그 혼혈인들을 이제 병역 면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택적으로 어쨌든 안 가도록 하는 길을 열어줬고 사실상 안 가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건 혜택인데 부담도 아니고 혜택인데 이것이 어떻게 차별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혜택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인종주의의 그림자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떨까요? 이거는 경제학과 이길종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 이게 특혜이긴 하지만 이게 하나의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특혜를 준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대등하게 취급받지 못한다는 것을 깔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차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일 수 있다. 혜택인데 쭉 와볼까요? 네, 정외과 강진입니다. 저 역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재외국민은 오히려 군대를 가는 반면에 한국에서 평생 살아온 혼혈인들은 병역을 면제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는 우리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혼혈인이라고 해서 병역 면제를 함으로써 그들이 이제 한국 남성으로서의 정체성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상실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옆으로 가볼까요? 네. 야, 이거는 그게 배려지 차별이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기용학부 김동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차별이라기보다는 그 일종의 그 정부에서 그 혼혈인이 입대를 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는 일종의 특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만약 지금 혼혈인들이 군대를 똑같이 가게 된다면은 분명히 그 안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의해서
그 혼혈인들이 지금 군대를 안 가는 것 때문에 겪는 불편함보다 훨씬 더 많은 괴로움들을 느끼게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이런 해법이나 제도가 전혀 돼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주는 특혜가 맞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판단인가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장기적으로 보면 뭐 고쳐져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고쳐져야 할, 왜냐하면 혼혈인들도 어차피 일종의 뭐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소속감을 느껴야 되고, 자기가 이제 병역을 하고 싶으면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정부가 주는 특혜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입대함으로써 그들이 겪게 될 불편함이 전 더 많다고 봅니다. 군필자 입장에서. 불편함을 일으키는 그걸 고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우리나라 국민 내부에 깊게 좀 박혀 있는 단일 민족에 대한 의식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그들을 군대에 그들이 군대에 가고 싶다고 해서 그래 군대 가라 이렇게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 건 아니다. 저쪽으로 가볼까요? 저쪽으로. 네. 저 정치외교학과 이종훈이라고 합니다. 저도 앞서 말씀하신 분이랑 약간 비슷한 의견인데, 순전히 이제 원리적으로만 보고, 그리고 혼혈인이라는 어떤 집단적 구성을 중요한 이제 논의의 대상으로 삼으면 당연히 이제 그들이 이제 언어적인 장애가 없다라거나, 그리고 뭐 우리 대한민국 국적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등의 이제 요건들이 구비가 된다면 병역을 이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이제 한국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들도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어떤 병역 문제의 좀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저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그런 것보다 제가 생각한 거는 개인으로서의 당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자신이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예전에 이제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했던 얘기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삶의 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일정 부분 유보하고 엄청난 의무를 짊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혼혈인이라는 그런 집단이 상대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아까 이제 처음 본 영상에서도 교육의 기회가 적고 또 가난에 대물림 이러한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적으로 이제 동등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당장 이제 군대를 보내게 되면 오히려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들,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더 심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앞서 말씀하신 분의 그러한 점이나 아니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을 때 저러한 것도 이제 도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저러한 당장 군대를 보냄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케이. 들어가 볼까요? 네, 중문과 이혜란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두 학우분과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저도 혼혈인에 대한 병역 면제 현재까지는 특혜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혼혈인들 중에서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당연히 병역을 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 말씀해주신 분들은 군대 내에서의 불편함이 존재한다 이런 말씀해주셨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가 혼혈인에 대해 바라본 시선이 아직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도 그런 시선적인 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되고 합의가 된 이후에 혼혈인에 대한 병역을 다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네, 건축가 이상근입니다. 저는 특혜라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만약에 사회적으로 모자라거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명목하에서 그 사람들을 다른 식으로 다른 식으로 다루게 된다면은 오히려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기분이 나빠하고 더 차별감을 느끼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혈인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고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은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사람들에서 배려 그리고 특혜라는 명목하에서 다른 사람이 다 가는 군대를 안 갈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기회의 제공 자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감을 느끼게 하고 모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나가는 문화적인 인식의
인식을 고쳐 나가는 제도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저런 식으로 특혜를 주는 것 자체가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가볼까요? 그 앞서 말씀해주신 하구분 의견이랑 이제 같은 계열인데 저는 뭐 당연히 차별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에 혼혈인들이 그런 어떤 지금의 어려운 환경 혹은 차별을 받는 게 결국엔 그들의 정체성 때문인데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 때문인 거죠. 근데 그 인식을 그러니까 저 특혜를 줌으로써 또 다시 공고화시키고 어떤 제도적으로 그거를 구별짓기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 뭐 혼혈인들이 경제적인 환경이 어렵다든지 뭐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든지 하는 이유로 군대를 뭐 면제를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취약한 사람 혹은 뭐 소수자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같은 논리로 그러면은 군대를 면제해주는 특혜를 줘야 되는지 하는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군대를 간다는 것 자체가 꼭 남성 여성을 나눠서 생각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이왕에 남성의 지금 한정된 의무이지만 이것 자체가 어떤 1등 시민으로서의 그 어떤 의무랄까요? 아니면 1등 시민으로서 어떤 증거랄까? 이런 식으로 인식되는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민주주의가 시작된 이래로부터 아테네에서부터 나왔던 얘기들이고 그런 예컨대 내가 군대를 갖고 내가 국방의 의무를 다했으니까 국가가 나한테 어떠한 대접을 해줘라 나는 어떤 시민으로 인정해줘라 하는 목소리는 자기 의무를 다한 거에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혼혈에 대해서 특혜라고 병역 면제를 시켜주는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제 병역 면제 뭐 그 부분만 있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인종주의, 그러니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도 이제는 인종주의라고 하는 요 주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고민해봐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단순히 미국,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정말 그들을 공동체 구성원들로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편견들을 이제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 그런 편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제 고쳐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런 이제 그 아주 첨예한 쟁점으로 서 있는 게 사실은 바로 이 군대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군대 문제 자체는 뭐 여성이 군대를 가야 된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아니면 막 군대를 꼭 징병제로 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일단 뭐 그런 거 다 접어두고서라도 과연 우리가 군대를 가야 된다, 남성만이 병역을 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외모가 다르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군대를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은 뭐 특혜인데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그 뿌리를 더듬어 가다 보면은 바로 이제 이런 문제하고 직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좀 수업이 늦어졌는데 죄송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